네, 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자, LNF 한번 해보겠습니다. LNF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3개월 전에 하고, 멤버십에서는 LNF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조금 드렸었고, 자, 근데 어떻든 지금 2차전지 중요 종목들, 자, 향후에는 이제 로봇, 바이오까지 이제 종목별로 조금 그냥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2차전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AS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LNF 관련해서 조금 보여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LNF는 양극재 타기업 대비 상당히 주가가 꽤 많이 내려가고 있죠. 이게 이제 매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영업이익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매출이 줄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조 4천억 정도 되죠. 이거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최소 매출 2조, 3조면 더 좋고요. 이런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정도 매출이 지금 나오죠. 근데 이게 줄면 안 되고 향후에 이제 성장에 의해서 이제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가에 탄력이 붙을 건데, 자, 이걸 위해서 이제 계약이 필요합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더 절실한 상황인데요. 자, 기존 수주도 이제 지켜야 되고, 사실 이 수주라는 것들이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신규로 들어와야 되고. 근데 향후에 이제 좀 잘 나가는 전기차, 커가는 기업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 테슬라, 그 다음 LFP, 지금 보면 LNF의 두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방향이죠, 이게. 테슬라한테, 테슬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약간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게 LFP죠. LFP 양극재를 어디에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어디에 공급할 건가. 테슬라와의 계약, 그리고 신규 LFP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대형 계약이 성사된다면, 자,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본 건 아닌데요. 출처가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서 JP 모간 언급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초고니켈, 울트라 니켈이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LNF 실력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극재를 아셔야 되는 게 이 양극재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양극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양극재 업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셀 기업이 정하는 거죠. 지금 이제 OEM도 연관이 되고, 초고니켈, 울트라 니켈 제품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생기고 있는가라는 건데, 자, 리튬에 대한 재고 이수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하고 나머지 가동률, 고정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면 흑자 전환이 이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 수주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려지지가 않고, 신규 수주가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지금 필요한 건 두 개의 계약입니다. 초고니켈, 울트라 니켈 제품과 그 다음 LFP 양극재에 대한 계약이죠. 이 두 개가 나온다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상황상 보면 꼭 맞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자, 국내 양극재 기업들 LFP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죠. 다 기업들별로 샘플 공급, 예정, 계획, 아예 안 한다는 데도 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좀 천천히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LFP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다.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거는 뭐 하이 니켈, 미드 니켈처럼 이 LFP에도 가격이라든지 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LNF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뭐 5세대 LFP를 자기들이 만들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 대비 높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양산성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LFP 양극재 관련해서 LG엔솔이 이제 중국산 양극재를 쓰게 됐죠. 이거를 이제 왜 쓰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렸죠. ESS용인 경우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용으로 LFP를 쓰는 경우엔 유리한데, ESS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양극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가격적인 측면이죠. 기존에 원래 중국 LFP 양극재에서 가장 싸게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중국산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ESS 침투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ESS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미국이 아닌 경우에는 중국산 양극재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노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가능성이. 자,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 ESS LFP를 이야기하는데 전기차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도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LFP 배터리 공장을 실제 울산에 건설 중이며 곧 생산이 시작될 걸로 보여요. 하반기 정도 되면. 근데 여기도 용도는 ESS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EV 용도도 ESS 용도냐 EV 용도냐, 사실 이 본질적인 기술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ESS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EV 용도로 넘어가겠죠. EV 용도로 넘어갔을 때는 한국산 양극재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ESS 양극재도 초기에 아니면 좀 지나면 중국산 양극재와 한국산 양극재가 혼용되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국산 LFP 양극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소싱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옛날에도 양극재는 대부분 한 가지만 쓰는 경우보다는 두 가지 업체, 세 가지 업체가 이 구매에서는 기본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침투하느냐. 나중에는 이게 뒤집힐 수도 있고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좀 더 강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LFP 이 베이스 기종은 중국산을 따라잡기는 힘들고 추가의 기술을 넣었던 어떤 양극재. 자, 삼성 SDI도 최근에 인터 배터리에서 언급한 게 뭐냐면 하이 니켈과 결합된 양극재를 이야기했어요. 순수 LFP 양극재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순수 LFP 양극재는 언급한 적이 없고 뭔가 개선된 양극재를 LFP 양극재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LG엔솔은 그냥 LFP 양극재 쪽으로 갔고요. 약간 이제 이 두 기업의 차이가 이런 거죠. 뭐가 맞는지는 지금 현재는 LG엔솔이 잘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지금 공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 LNF는 현재 하여튼 LG와의 관계가 하나둘씩 멀어지고 있고 테슬라, 삼성 SDI, SK온 여기에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두 가지 계약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하이니켈, 이건 테슬라죠. 그 테슬라가 지금 건식 전극 양극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테슬라가 잘할 수 있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LNF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고, 곧 사이버 트럭, 양극 건식 전극을 한 사이버 트럭이 공개는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곧 나올 거로는 보이는데, 자, 그리고 이제 LFP 양극재도 곧 한국 기업들이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 양극재 기업들 다 마찬가지죠. 수주 진행이 지금 경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